허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울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독보적인 캐릭터와 개성 있는 유행어로 안방극장의 웃음을 책임지던 개그맨 이명필. 2002년 결혼해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공연 연출가로 샌드 아티스트로 늘 바쁘지만 아이들에게는 친구같이 재미있는 아빠라는 이명필을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부모 되는 길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이에요. 자, 오늘의 공감 부모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나가 있어가 아니라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막 들어왔는데 나가 있더라고요. 아우,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네. 더 멋있어지셨는데요? 아, 예, 뭐 사실 사람이 이렇게 중후하다는 말을 요새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개그맨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전히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군요. 그 피라는 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죠. 네네. 자, 오늘도 이명필 씨의 고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 정윤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경제교육 전문가 조윤정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명필 씨, 저는요, 이명필 씨가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신 줄 왜 몰랐었죠? 결혼식 때 초대를 못 받았었나 봐요. 아, 네. 그때는 뭐, 아나운서님께서. 네.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초대를 안 불렀어요. 했군요. 네. 아, 네. 진짜.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저렇게 큰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혜성이, 혜인이. 제가 사실 이제 개콘 mem버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큰애가 벌써 6학년, 뭐 3학년이니까. 네. 크죠? 진짜. 네. 지금 뭐, 큰애 같은 경우는 또 엄마 닮아서 키가 커가지고요. 네.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걸어다니면 연인인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사진 보니까 네. 정말 미인이에요. 네, 누가요? 아니, 우리 혜성이, 혜인이가 둘 다 애들한테 정말 무슨 또 미인이에요. 미인이라는 표현을. 아니, 이쁘게 생겼어요. 네. 엄마, 아빠 이쁜 것만 그대로 빼닮은 것 같은데 저렇게 네. 이쁜 딸 둘 키우다 보면 아빠가 그냥 자연스럽게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딸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애들이 또 잘해요. 아빠가 잘하니까. 네. 그렇게 서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난 아빠가 잘하니까. 이렇게 딸 바보인 아빠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뭘요? 아내도 그렇게 좋아요? 오, 그럼요. 이거 생방송이죠? 네, 그렇죠. 아우,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와이프 최고죠. 그렇죠. 집에 여자만 셋이에요. 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왠지 되게 여성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여자만 셋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도요, 우리 이명필 씨 너무 반갑다고 올려주신 글들 진짜 많습니다. 저희 집도 딸이 둘인데 너무 행복해요. 라면서 하하하 우짜님도 올려주셨고요. 아, 여전히 세바스찬 3세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속 저 아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명필 씨 나오신다고 정말 댓글창이 뜨거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라이브 토크 부모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하시면 여러분께서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댓글도 올리실 수가 있고 또 질문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톡톡 부모단에는요. 인터넷 카페 부엉이 다방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어머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늘 이명필 씨가 부모에 이렇게 노크를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너무 이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좀 많이 배워가려고 왔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다. 네. 그렇다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요새는 공연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제작하고 기획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 거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가서 직접 전단지도 막 뿌려요. 이렇게 길에서도 막 사람들한테도 네. 막 저희 공연 보러 오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이 뭐 놀래시기도 하는데 사실 처음엔 좀 창피했지만 이거 내 공연이니까 살려야 그럼요, 된다라는 당연하죠. 마인드로 막 해요. 그러면 사실 비 올 때도 해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거기서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네. 아이들은 우리 아빠 뭐 연예인이고 개그맨이니까 힘들지 않겠지. 네.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근데 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좀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어렵게 버는 돈을 아이들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대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좀 약간 우리 아이가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언제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학원 같은 데를 좀 보내요. 근데 뭐 공부에 대한 학원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예체능 쪽? 예. 네. 그러니까 좀 창의력에 관련된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해서 뭐 기타라든가 네. 지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 하고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너무 편안하게. 네. 나 뭐 이번 주는 안 가면 안 돼? 하루하루가 다 돈인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맞아요. 네. 학원비 얼마나 비싸요. 당연하죠. 근데 당연히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떤 그러니까 그 돈이 또 자기네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내준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그냥 뭐 송금을 한다거나 네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옛날처럼 네. 돈을 받아서 그걸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런 과정이 네네네네네. 아니니까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죠. 예. 근데 그렇게 지금 학원도 학원이지만요. 진짜 돈 아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어린이집 다 돈이잖아요. 근데 애가 뭐 오늘은 이래서 안 가, 저래서 안 가, 뭐 여행 가서 안 가. 노는 날이 너무 많은 것도 진짜 억울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임효필 씨 얘기대로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시켜볼 수 있는지 경제관념을 함께 심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그래서 경제 두뇌를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그 육아학교 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경제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을 평소에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어떤 질문들이 주로 있었었는지 몇 가지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교육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반에서 용돈을 안 받는 아이가 자기밖에 없다고 해서 용돈을 준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일주일에 5,000원씩을 주고 있는데 용돈을 주면 저금은 고사하고 하루 안에 모두 다 써버립니다. 어디다 썼는지 물으면 오락실에 가거나 군것질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용돈을 주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 벌써부터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아직은 어리지만 수준에 맞는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첫 번째 사연처럼요. 사실 용돈을 줬는데 하루 만에 다 탕진하고 오는 애 있잖아요. 근데 너를 위해서 뭐 했어? 그러면은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한턱 쏘네.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속이 터지죠. 근데 그런 막 얘들이 네. 다 어른 같다. 그쵸. 용돈 받아서 한탕 쏘고 막 오늘 월급 받았다고 그냥 한탕 아니, 쏘고 근데 잘 막. 몰라서 그래요. 혜선이하고 혜인이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원하면 내가 혼자 뭐 사먹기 뭐 하니까 그래 내가 너도 사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5,000원을 준 적이 있는데 300원 남겨가지고 온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5,000원 줬는데? 5,000원을 줬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공감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용돈 주면 다 군것질 한다는 얘기 아이들한테 경제관념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경제관념과 관련된 궁금한 점 오늘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방송이 끝나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놓치지 않고 다 답변해드리니까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투표하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경제교육 이때부터 시킨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아이에게 경제교육 몇 살부터 시키기로 계획을 짜셨는지 아니면 몇 살부터 시키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효필 씨가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야, 이때서부터도 하나요? 만 3세 1번. 오, 3세. 네. 자, 2번 만 5세. 3번 초등 저학년, 4번 초등 고학년. 그러면은 임효필 씨는 일단 초등 고학년에도 시작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저 중등 1학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등으로 넘어가야 아니, 근데 되는데. 만 3세면은 사실 뭐 완전 아이는 아니지만, 네. 애기는 아니지만, 그때 뭘 알까요? 아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저희 지용이는 어렸을 때 만 4세 정도 됐을 때 딱 네. 용돈을 받더니 자기 이름을 딱 써놓더라고요. 이거 제 거라고. 아니, 잠깐만요. 돈에다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걸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게 만 3세하고 한 몇 개월 됐을 때인데, 요걸 용돈으로 2만 원을 받았더니, 자기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요걸 우지홍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너무. 홍우진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홍씨구나 생각했는데, 순서상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우지홍이구나.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돈에 대한 개념을 알 수도 있겠구나,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 선생님, 경제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하긴 한 거죠. 당연하죠. 경제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돈을 계산하고 금융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맞아요. 그렇죠? 너무 필요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쓸까 말까, 줄까 말까, 아니 친구를 사줄까 말까 네. 이런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하는 어떤 사고 과정 그러면서 그걸 또 실행할 때 자기 절제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은 물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것을 내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눠주고 또 기부하는 어떤 배려의 마음과 같이 포괄적인 어떤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너무 막 써버릴까봐 걱정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한테 너무 부모님들이 앞에서 돈 하다 보니까 돈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꿈이 재벌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너 꿈이 뭐니? 그래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재벌. 어떡하지? 진짜 우리가 너무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돈에 대해서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함께 전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 예, 돈의 가치도 중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대화나 뭐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많잖아요. 가족끼리 찍은 사진하고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도화지 가운데 붙여놓습니다. 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옷. 뭐, 옷, 네, 옷, 음식. 네, 네. 안경 뭐 이런 거 네. 찾겠죠. 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는 엄마? 네, 엄마, 뭐 친구, 생명, 네. 자연까지 사랑, 네. 사랑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네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돈은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애들한테 예, 예. 너 나는 돈으로 못 사.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얼마나 더 소중해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느끼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맨날 이런 인생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잖아요. 돈으로는 못 사지만 엄마는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돈이 없어도 친구. 살 수 있어 이렇게? 친구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친구 그것도 네, 그래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돈으로 한번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일하고 00000000 뭐 이렇게 한없이 표시를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요? 엄마. 예, 예. 아. 엄마, 뭐 가족,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정말 그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0을 치면서 아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는 친구들과 또 없는 친구들과는 너무 다르죠. 집에 근데,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섣불리 시도하지 마세요. 왜냐면 엄마를 너무 싸게 적으면 왜냐면 선생님 애들은 막 0이 뒤로 넘어가서 나는 막 영막 2개, 3개. 너무 슬퍼. 네. 하지 말까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진짜.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